오늘 저는 병원에선 절대 먼저 말하지 않는 뇌경색의 진짜 위험 신호를 말씀드리려 해요. 여러분, 왜 병원에서는 뇌경색 환자가 쓰러지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응급실에 실려와야 큰 돈이 되는 구조. 안타깝게도 의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다리에서 시작되는 이 증상 하나만 알아도 뇌경색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말해주지 않아요. 특히 지금 60대 이상이시거나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해요. 지금이 바로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신다면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거예요. 한번 뇌경색이 오면 단신마비, 언어장애는 물론이고 가족들에게 평생 짐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해요. 뇌경색은 한번 오면 되돌릴 수 없다던데 너무 무서워요. 진료실에서 들으니 말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뇌경색은 피할 수 없다는 말 사실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씀드릴 거 얼마든지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어요. 그 핵심은 바로 다리에서 시작되는 전조 증상에 있어요. 예방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실천만 하시면 돼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신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전조 증상을 알고 대처해서 뇌경색을 피했어요. 이 기적 같은 일이 정말 가능합니다. 심지어 이미 경미한 뇌경색을 겪으신 분도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오늘 그 방법을 아주 자세히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만 보시면 평생 뇌경색 걱정 없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전조 증상 7가지 완벽하게 알 수 있어요. 혈관 건강 되찾을 수 있어요. 평생 두려워했던 반신마비 예방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저는 의료계에서 문제의사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료 의사와 병원의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저는 양심의 소리를 따르려고 해요. 뇌경색이 한 사람의 삶을 나아가 한 가족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수없이 봐왔거든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의사로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당신의 혈관 건강 회복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한 분 한 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환기과 전문의 박민수입니다. 매일 다양한 노년기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혹시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다는 진단 받으신 분 계신가요? 이런 분들은 병원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아마 혈압약을 처방받고 꾸준히 먹으라는 형식적인 가이드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다시 검사해 보자고 하셨겠죠. 여러분은 아직 약만 먹으면 괜찮겠지 하며 평소와 비슷한 생활을 하다가 다음 검사를 하러 가시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어지러움을 느끼고 응급실에 실려가서야 뇌경색 진단을 받게 되실 거예요. 여기서 이상한 점 느끼셨나요? 병원에서 뇌경색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소극적이란 사실이에요. 제대로 된 예방 교육도 하지 않은 채 쓰러지면 그때 가서 치료할 뿐이죠. 결국 뇌경색을 예방하는 건 99% 개인의 손에 맡겨둔 거예요. 문제는 전조 증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아차려야 하는지, 혈관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건지 알기가 어렵다는 점이에요. 평생 살아온 방식을 바꾸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노년기에는 단순히 약만 먹는다고 해서 뇌경색이 예방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전조 증상만 제대로 알아도 뇌경색은 막을 수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미 경미한 뇌경색을 겪으신 분들까지도 얼마든지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뇌경색을 막는 전조 증상 7가지와 이를 알아차렸을 때 해야 하는 응급 대처법부터 따라만 하면 혈관을 회복할 수 있는 생활 습관까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뇌경색이 왜 그렇게 무서울까요? 뇌는 우리 몸의 사령탑이에요. 모든 움직임, 생각, 감정을 관장하죠. 그런데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면 단 몇 분 만에 뇌세포가 죽기 시작해요.
마치 정전이 되면 공장이 멈추는 것처럼 뇌세포가 산소와 영양을 받지 못하면 즉시 기능을 잃어요. 더 무서운 건 한 번 죽은 뇌세포는 절대 재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경색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골든타임 3-4시간 안에 병원에 가야 해요. 3시간이 지나면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확률이 급격히 높아져요. 통계를 보면 더 놀라워요. 70대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뇌경색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이에요. 그리고 뇌경색 환자의 60% 이상이 영구적인 장애를 안고 살아가요. 반신마비, 언어장애, 인지장애가 대표적이죠. 환자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들의 삶도 완전히 바뀌어요. 24시간 간병이 필요하고 경제적 부담도 엄청나요. 한 환자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 것 같다고요.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게 너무 괴롭다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뇌경색은 예방이 최선이에요. 그리고 예방의 핵심은 전조 증상을 빨리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뇌경색 전조 증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운 증상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다리에서 먼저 신호가 와요. 왜 다리일까요? 뇌에서 가장 먼 곳이 바로 다리거든요.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다리예요. 특히 뇌로 가는 혈관과 다리로 가는 혈관은 연결되어 있어서 다리 증상이 뇌경색의 조기 경보가 되는 거예요. 제 진료실 환자분 중 한 분은 한 달 동안 계속 왼쪽 다리가 저리다고 하셨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가족이 빨리 발견해서 병원에 갔고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미리 알았으면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 하고요. 여러분은 그런 고생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뇌경색 전조 증상 7가지를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첫 번째 전조 증상은 바로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걷는데 한쪽 다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또는 계단을 오르는데 한쪽 다리만 유독 힘들게 느껴지나요? 이게 바로 뇌경색의 가장 흔한 전조 증상이에요. 뇌의 한쪽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반대편 다리의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쪽 다리에만 힘이 빠지는 거죠. 양쪽 다리가 다 힘들면 단순 근육 피로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한쪽만 특별히 힘이 없다면 이건 심각한 신호예요. 특히 갑자기 시작됐다면 더욱 위험해요.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무겁다가 점점 심해지는 거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세요. 그 다음 한쪽 다리씩 들어 올려보세요. 10초 이상 버틸 수 있나요? 한쪽은 잘 되는데 다른 쪽은 힘들다면 병원에 가 보셔야 해요. 또 다른 방법은 제자리에서 50번 걷기예요.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50번 걸음을 걸어보세요. 한쪽으로 계속 돌게 되면 뇌의 균형 감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뇌경색 전조 증상이에요. 절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세요. 두 번째 전조 증상은 한쪽 다리나 발이 저린 거예요. 손발 저림은 정말 흔한 증상이죠. 그래서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한쪽만 계속 저리다면 이건 다른 문제예요. 특히 자고 일어났을 때 한쪽 발이 저리거나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났을 때 한쪽 다리만 저리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신경신호 전달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전리 느낌이 드는 거죠. 단순한 혈액순환 장애와 어떻게 구분할까요?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단순 혈액순환 장애는 자세를 바꾸면 금방 나아져요. 다리를 주무르거나 걸으면 좋아지죠. 하지만 뇌경색 전조 증상으로 오는 저림은 자세를 바꿔도 계속되어 며칠 몇 주씩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한 가지 특징은 감각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구분하기 어려워지거나 발바닥에 뭔가 닿는 느낌이 묻어져요. 양말을 신은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든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신경과 진료를 받으셔야 해요. 간단한 MRI 검사로 뇌혈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전조 증상은 걸을 때 자꾸 한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길을 걷는데 자꾸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걷게 되나요? 술 마신 것처럼 비틀거리나요? 이것도 뇌경색의 중요한 신호예요. 뇌의 소뇌라는 부분이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줘요. 소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하면 균형 감각이 떨어져요. 그래서 똑바로 걷지 못하고 한쪽으로 쏠리는 거죠. 특히 어두운 곳에서 더 심해져요.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을 때 벽을 짚어야 한다거나 자꾸 부딪힌다면 이건 심각한 신호예요. 또 계단을 내려갈 때 더 불안정하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실제로 한 환자분은 계속 오른쪽으로 쏠려서 걷다가 넘어지셨어요. 그냥 어지럼증인 줄 알고 이비인후과에 가셨는데 검사 결과 뇌경색 전조 증상이었어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큰 문제 없이 치료하셨죠. 균형 감각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두 발을 일직선으로 놓고서 보세요. 한 발의 뒤꿈치에 다른 발에 앞꿈치를 붙여서 일직선으로 서는 거예요. 눈을 뜨고 10초 이상 버틸 수 있나요? 이게 어렵다면 균형 감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번째 전조 증상은 갑작스러운 극심한 어지럼증이에요. 어지럼증은 누구나 가끔 느껴요. 하지만 뇌경색으로 오는 어지럼증은 정도가 달라요. 갑자기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심하면 구토까지 나와요. 이런 어지럼증이 몇 분에서 몇 시간 지속된다면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돼요. 특히 어지럼증과 함께 다른 증상이 동반되면 더 위험해요. 투통이 같이 오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거나 말이 어눌해진다면 즉시 119를 부르셔야 해요. 이건 뇌경색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아요. 많은 분들이 어지럼증을 이석증이나 메니에르병으로 착각하세요. 물론 이석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60대 이상이고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면 뇌경색 가능성을 먼저 의심해야 해요. 이석증과 뇌경색 어지럼증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석증은 특정 자세에서 어지럼증이 생겨요. 고개를 돌리거나 누웠다 일어날 때 심해지죠. 하지만 뇌경색 어지럼증은 자세와 관계없이 계속되어 이석증은 1분 이내로 증상이 사라지는데 뇌경색은 훨씬 오래 지속되어 다섯 번째 전조 증상은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거예요.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한쪽 눈이 갑자기 커튼을 친 것처럼 안 보이거나 시야의 한쪽이 가려진 것 같다면 이미 뇌경색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눈으로 가는 혈관과 뇌로 가는 혈관은 같은 곳에서 나와요. 그래서 눈 증상이 뇌경색의 전조가 될 수 있어요. 특히 한쪽 눈만 증상이 있다면 더욱 의심해야 해요. 이런 증상을 일과성 흑내장이라고 해요. 몇 분에서 몇 시간 지속되다가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넘기세요. 하지만 이건 절대 넘기면 안 되는 증상이에요. 일과성 흑내장을 경험한 사람의 50%가 1년 안에 뇌경색을 겪어요. 이건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예요. 즉시 병원에 가서 뇌혈관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또 다른 눈 증상도 있어요. 사물이 두 개로 보이거나 눈동자를 움직이기 힘들다면 이것도 뇌경색 전조 증상이에요. 눈을 움직이는 신경이 뇌에서 나오거든요.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이 신경에도 영향을 줘요. 여섯 번째 전조 증상은 말이 어눌해지거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말을 하려는데 혀가 꼬이나요? 간단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답답하신가요? 이것도 뇌경색의 중요한 신호예요. 언어를 담당하는 뇌 부분에 혈액이 부족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처음에는 약간 어눌한 정도예요. 하지만 점점 심해지면 완전히 말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또 남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족이 말하는데 무슨 뜻인지 알아듣기 힘들다면 이것도 뇌경색 증상이에요. 이런 언어장애는 갑자기 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제까지 멀쩡하다가 오늘 갑자기 말이 어눌해졌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해요. 3-4시간 안에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면 후유증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영구적인 언어장애가 남을 수 있어요. 집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거울을 보고 이를 드러내며 이 소리를 길게 내보세요. 혀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나요? 또 간단한 문장을 따라 말해보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라는 문장을 또박또박 말할 수 있나요?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말이 느려졌다면 병원에 가 보셔야 해요. 7번째 전조 증상은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이에요.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심한 두통이 갑자기 온다면 이건 뇌출혈이나 뇌경색의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거나 목이 뻣뻣해지면서 투통이 온다면 즉시 119를 불러야 해요. 일반적인 투통과는 다른 느낌이에요. 진통제를 먹어도 전혀 안 듣고 점점 더 심해져요. 구토와 함께 의식이 흐려질 수도 있어요. 이런 두통은 뇌혈관이 터지거나 심하게 막혔을 때 나타나요. 물론 모든 두통이 뇌경색은 아니에요. 하지만 60대 이상이고 고혈압이 있는데 갑자기 극심한 두통이 왔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투통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다른 증상들이 동반된다면 더욱 위험해요.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면서 투통이 온다면 이건 뇌경색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아요. 절대 집에서 쉬면서 지켜보지 마시고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해요. 지금까지 뇌경색 전조 증상 7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한쪽 다리 힘 빠짐, 한쪽 다리 저림, 걸을 때 한쪽으로 쏠림, 극심한 어지럼증, 한쪽 눈시야 장애, 말이 어울해짐, 극심한 투통이었죠.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특히 여러 증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더욱 위험해요. 그럼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절대 혼자 운전해서 병원에 가시면 안 돼요. 운전 중에 증상이 악화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반드시 119를 부르거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119를 부를 때는 뇌경색 의심 증상이 있다고 명확히 말씀하세요. 그러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빠르게 대처해줘요.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편안한 자세로 누워 계세요. 머리를 너무 높이 올리지 마시고 약간만 올리세요. 그리고 절대 먹거나 마시지 마세요. 구토를 할 수 있고 기도가 막힐 위험이 있어요. 약도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특히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는 출혈성 뇌절 중일 경우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병원에 도착하면 CT나 MRI 검사를 하게 돼요. 뇌혈관이 막혔는지 터졌는지 확인하는 거죠. 막힌 거라면 3-4시간 안에 혈전 용해제를 투여해요. 이걸 빨리 할수록 후유증이 적어요. 그래서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1분 1초가 뇌세포의 생사를 가르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좋은 건 뇌경색을 예방하는 거예요. 전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혈압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고혈압은 뇌경색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혈전이 생기기 쉬워요. 목표 혈압은 120에서 130 사이예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 임의로 끊으면 안 돼요. 증상이 없어도 꾸준히 드셔야 해요. 집에서도 주기적으로 혈압을 재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후, 그리고 저녁 식사 전에 재는 게 좋아요.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90 이상이면 병원에 가서 상담하세요. 둘째, 혈당을 조절하세요. 당뇨병도 뇌경색 위험을 크게 높여요. 높은 혈당이 혈관을 손상시키거든요. 공복 혈당은 100 이하, 식후 2-2시간 혈당은 140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꾸준히 복용하시고 3개월마다 당화 혈색소 검사를 받으세요. 6.5 이하로 유지하는 게 목표예요. 식습관도 중요해요.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시고 단 음식은 피하세요. 셋째, 콜레스테롤을 관리하세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높으면 혈관벽에 쌓여서 혈관을 좁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동맥경화예요.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혈전이 생기기 쉽고 뇌경색 위험이 높아져요. LDL 콜레스테롤은 100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가공육은 줄이시고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 오일 같은 좋은 지방을 드세요. 넷째, 금면하세요.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전을 만들어요.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뇌경색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요. 하루에 한 갑씩 20년 피웠다면 지금 당장 끊으셔야 해요. 나이가 들어서 끊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금면 후 2년이 지나면 뇌경색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5년이 지나면 비흡연자와 비슷한 수준이 돼요. 다섯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운동은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요.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혈압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하루 30분씩 주 5회 이상 걷기 운동을 하세요. 빠르게 걷는 게 좋아요. 땀이 살짝 날 정도로 걸으세요.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도 좋아요. 단 갑자기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위험해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세요. 여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가 심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돼요. 명상이나 요가,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충분한 수면도 중요해요. 하루 7시간 이상 주무세요. 잠이 부족하면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뇌경색 위험이 높아져요. 일곱째, 식습관을 개선하세요.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요. 소금 섭취량을 하루 5g 이하로 줄이세요. 국물 요리는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세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하루 5가지 이상의 채소를 먹는 게 좋아요. 등푸른 생선도 일주일에 2회 이상 드세요. 오메가3 지방산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돼요. 여러분,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사실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되는 질환이에요. 혈관이 서서히 나빠지다가 어느 순간 한계를 넘으면 뇌경색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예방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말씀드린 전조 증상 7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그리고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생활 습관을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 중에는 이미 경미한 뇌경색을 겪으신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고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하면서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 환자분은 5년 전에 경미한 뇌경색을 겪으셨어요. 그 후로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시고 매일 운동하시고 약도 꾸준히 드셨어요. 지금은 전혀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뇌경색이 오히려 내 삶을 바꾼 계기가 됐다고요. 건강이 소중함을 알게 됐다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늦은 때란 없어요. 70대, 80대에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뇌경색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게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배운 것 중 딱 하나부터 실천해 보세요. 혈압을 재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아요. 아니면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하셔도 좋아요.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정보를 아직 모르는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분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한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뇌경색은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에요. 미리 알고 대처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지금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에겐 꾸준히 실천하는 동기가, 다른 분들에겐 든든한 응원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보를 가득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